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책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보셨죠?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봉송 과정. 정말 남다른 감동을 전했습니다. 의족을 한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나란히 달리면서 봉송에 참여했잖아요. 또 수어 댄스로 꾸며진 성화봉송 기념 공연도 신선했습니다. 미국의 청각장애인 댄서인 샤임 산체스가 보여준 멋진 수어 댄스는 모두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뿐인가요? 근육이 굳어가는 병과 싸우면서도 사랑의 찬가를 열청한 디바 샌디용의 모습 또한 정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KBS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KBS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다 함께 더불어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있었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관광지에 가면 통유리로 된 바닥 이렇게 구성된 케이블카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전 무섭더라고요. 네, 크리스털 캐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분이 이 케이블카를 탑승하려다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온 건데요. 해당 케이블카 회사 대표에게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이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네네. 이용할 때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네. 혹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진정인의 상황 이어서 또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말 그대로 목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이 그 해당 케이블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목발 바닥에 이 고무 상태가 이상이 없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 해당 회사의 직원이 목발 때문에 케이블카 바닥 강화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아예 탑승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인이 혹여라도 다칠 걸 염려한 게 아니라 그 유리가 걱정이 됐던 네,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이 진정인분이 제기를 한 거고요.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이 해당 강화 유리가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네.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깨지더라도요. 1단 강화 유리만 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탑승객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끝이 날카롭거나 철 등 이 재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블카 반입을 제한할 수는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된다. 이렇게 맞아요. 또 판단을 했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하지만 인권위가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면밀하게 상황을 살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해당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목발의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해당 직원이 이 목발 상태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 요소가 없었다면 탑승을 허용했어야 한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임시 목발을 제공해서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를.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 동종의 케이블카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사유로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해당 광역 또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이 관리감독 강화할 걸 권고했고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5조 1항에 모든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이용권 시범 사업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장애인들도 관련된 내용이지요? 네, 사실 이 디지털 이용권이 이제 일종의 바우처인데요. 네.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제 계획인데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통신 요금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층이 있었습니다.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이 부분을 올해 8월 29일 이달 8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에요. 기존에는 이 통신요금 감면 같은 경우는 월 최대 26,000원 안에서 통신요금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서비스로 선택권을 더 주고 디지털 격차 해소나 다른 쪽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디지털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 이용권 대상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요. 이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단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기존에 받던 이 요금 감면 금액을요. 이용권으로 전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개월분 정액 85,800원에 대해서 지급을 받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또 다른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 또 기존의 음원이나 도서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통신사별로 협의해서요. 1인당 15기가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로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정식 사업화할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8월 29일까지예요.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에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약자의 주택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약칭 주거약자법이에요. 이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 의결 소식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할 때요. 수도권에는 8%, 지방은 5% 이상을 이 주거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해야 되는데 네. 높낮이 조절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기존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라든가 네. 좌식 싱크대 이런 4가지 종류를요. 이 법에 해당되는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하겠다. 우와. 이런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네. 지원 항목도 욕실, 좌식, 샤워시설 설치나 수건 거리 이런 높이 조절 2종도 추가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네. 공포도 7월 30일자로 진행이 됐고 바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이후에 LH 등이 이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 오늘은 목발 이용자의 케이블카 이용에 관한 인권위 판단, 또 정부의 새로운 장애인 지원 정책, 그리고 주거약자의 주택 편의시설 확대 방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지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변우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휴가지에서 방송 듣는 분들, 또 떠나는 분들,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만나보는 시간. 최국화의 휠체어 전국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국화 전 KBS 장애인 앵커의 안내로 힘차게 떠나보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보느라고 바쁘시다고요? 네, 올림픽 보는 재미에 네. 너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이제 패럴림픽 열릴 거잖아요. 네,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네. 이어집니다. 패럴림픽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떠날 여행지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이름만 우와, 들어도 그렇죠. 가슴 설레는 곳이죠. 네. 낭만의 상징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는 도시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새벽마다 경기 보느라 밤잠을 아주 설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열심히 응원했더니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파리 하면 가본 사람도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도 뭔가 이제 로망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정보 같은 건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긴다는데 초점을 두고 네.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언제 처음 가셨던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우연히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다가 이 파리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네. 지금은 여행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당시에는 지금만큼은 많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정보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죠. 네. 유럽은 처음이었고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더 걱정되더라고요. 네. 여행책을 잔뜩 사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때요? 가보니까 기대만큼 좋으셨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변우영 앵커님, 네. 베르사유의 장미 아시죠? 만화책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만화였는데요. 처음 본 파리의 풍경은 상상 그대로였어요. 청회색 지붕과 노란 베이지빛 건물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온 것 같았어요. 와. 연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그동안 책과 TV에서만 봐왔던 랜드마크들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멋지더라고요. 또 파리 하면 패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때가 마침 파리 패션위크 기간이었는데 오.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화보를 찍고 나온 모델들처럼 멋지더라고요. 파파라치들이 사진 그 즈음에 찍으면 정말 근사한 사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파리 지행처럼 노천 카페에 앉아 구경만 하는데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사실 휠체어가 지나다닐 때 바닥이 돌바닥인 곳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옛 도시들은 예. 좀 울퉁불퉁해서 여행 캐리어도 사실은 갖고 다니기 불편한데 어떠셨어요? 네, 그런 점들은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워낙 요즘은 시설들이 많이 개보수가 되고 있어서 네. 베리어 프리한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들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파리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추천하실 곳은 어딘가요? 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펼쳐졌잖아요. 센강이 보였죠. 맞습니다. 네. 이 환상적인 개막식을 선보였던 센강입니다. 네. 센강은 낭만이 내려와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맨틱한 장소죠. 이번 개막식을 통해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센강을 즐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센강의 유람선 바토뮤슈를 네, 타는 건데요. 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명소들을 보는 재미에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특히 석양이 질무렵에 타면 파리의 아름다움을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에펠탑 정등이 시작되면 2만여 개의 조명이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데요. 붉게 물든 하늘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바토뮤 씨는 휠체어 이용자들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이런 표현이 딱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로맨틱 영화에 이쪽 배경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 비포 선셋, 미드나잇 인 파리 등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작품들이 이 생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영화 속 배경이 됐던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변에 앉아 지나가는 유람선마다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강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네. 여행 내내 살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 때 보고 난 저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세느강에서 유람선 탈 때 종류가 꽤 많잖아요. 네. 좀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요리와 연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람선도 있는데요.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유람선 종류에 따라 선착장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건데요. 네. 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운영 시간도 달라지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예약하고 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미리. 네, 지금 유럽은 썸머타임이 적용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만큼 해가 정말 늦게 지더라고요. 시간을 잘 맞춰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미식의 나라니까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식당에게만 별점을 주는 미슐랭 가이드도 프랑스에서 그렇죠. 탄생했잖아요. 예. 네, 그만큼 프랑스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인데요. 고급 요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저도 양식 조리사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 요리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비교적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맛내기가 까다로운 음식이 이 양파 스프잖아요. 어니언스. 어니언스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에 가서도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이 양파 스프였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속풀이 음식하면 해장국을 꼽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양파 스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치즈 엄청 두껍게 올려가지고. 네. 입맛을 돋우기 위한 에피타이저로 드셔도 좋고 바게트 속에 치즈와 햄이 들어간 잠봉베르에 찍어 드시는 것도 별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랑스에 왔다고 해서 꼭 코스 요리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여행자에게 2시간이 넘는 식사 시간은 고문이나 맞아요. 다름없거든요. 저희는 빨리 먹는 문화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2시간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 조금씩 다양한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 프랑스 파리에 관한 여행지 오늘 다녀봤는데요.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또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리 여행은 계속 이어지나요? 네, 이어지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열리니까. 네, 최국화 전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네,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물들이 주인공입니다. 장애인 열전. 이번 주도 정수진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방학 기간이라 봉사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많은 봉사활동 중에 낭독봉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도 있습니다. 네. 눈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책을 읽어드리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봉사활동이죠. 네, 저도 열심히 하는 봉사활동 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KBS 아나운서들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도 녹음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그럼 낭독봉사와 관련된 분인가 봐요.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실력까지 갖춘 낭독 봉사자들이 모인 모임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오. 책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낭독 봉사 모임이고요. 네. 여기를 10년 넘게 잘 이끌면서 낭독 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 장영재 대표입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낭독 봉사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네. 봉사자들에게 낭독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대요? 네, 그 성우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성우 관련 콘텐츠, 홍보 내레이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12년 전에 녹음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인천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그게 이 활동의 시작이 됐죠. 거기에 낭독 봉사자 한 15분 정도가 계시는데 한 번도 낭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낭독 교육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녹음 장비 싸들고 이제 복지관에 저도 살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을 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가서 이제 15분의 이제 일반인 낭독 봉사자 교육을 도와드리는데 정말 낭독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만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사투리 쓰시면서 읽고 막 애교 있게 읽고 띄어읽기 뭐 문장 해석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도움드리고 그분들이 녹음한 목소리를 또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는데 테이프, CD 이걸로 이제 변환을 해서 비치를 하면 이제 지역에 계신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대여에 가서 들으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가만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동생들, 성우 동생들을 좀 모아서 좀 양질의 오디오를 만들어서 좀 드리면 어떨까? 오, 좋죠. 네. 양질의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파일 형태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네, 시작이. 그렇죠. 그때는 성우들이 함께했던 거고 특히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소설을 낭독하고 거기에다가 음악, 효과음 또 추격신까지 넣어서 오디오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우들이 또 각자의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 5개월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장영재 대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알게 됐고 시민들을 모아서 낭독 교육을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연계를 한 거죠. 사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인 분들이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을 모을까가 고민이었는데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10년 차 되신 84살의 어르신도 계시고요. 10대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고등학생이 낭독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읽어봤어? 네. 오케이, 준비. 큐. 여름꽃.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우리 동네의 작은 상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침마다 등교가 아니라 등산을 하는 기분이었다. 딱히 불평하는 건 아니다. 덕분에 다리 근육이 탄탄해졌고 숲에서 매일 같이 길고양이들과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소리를 막 힘을 줘가지고 나 책 읽어요 하는 느낌보다는 이 글 자체가 어떤 느낌이니? 그냥 좀 일기장 쓰는 느낌? 그지? 네. 그러니까 소리를 더 풀어도 괜찮아. 너가 독백할 때 소리 크니 작니? 작죠. 그치? 배고파. 이러지가 배고파. 이렇게 소리 크게 내지 않지.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컨텐츠야.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해봐.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더 빼.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우리 빨리빨리 봐. 그래서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우리 동네의 작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어 읽어서 한 문장은 되도록이면 후루룩 읽으려고 해. 띄어읽기 하면서 큐.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더 힘 빼고 일기장 턱 깨고 한번 해봐봐. 턱 깨고 이렇게 턱 깨고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봉사자가 그 본인이 읽을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녹음실에 들어가면 녹음이 진행되는데요.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면서 장영재 대표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을지를 잘 짚어주는데 그 피드백을 또 봉사자가 잘 받아들여서 그 느낌대로
다시 낭독을 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 전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네. 좀 전에 만났던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생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네. 본인이 또 이런 어떤 기술, 스킬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목소리가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재능 기부,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낭독 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띄어읽기, 이어읽기 같은 기초적인 국어 공부가 필요하고 또 책의 내용, 글의 분위기, 문장 해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또 음악과 미술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영재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낭독 교육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죠.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그래 나는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이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지. 근데 그 읽어주는 테이크가 단지 활자만 읽어주는 테이크. 국어책 읽기밖에는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국어 공부에서 띄어읽기, 이어읽기, 독해력 등등등도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이 글을 단순히 책 읽기보다는 말하기처럼 좀 더 듣기 편하게 글자가 또 작가의 마음으로 쓴 말들이라서 저는 좀 말처럼 하자.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읽어드리면 듣는 장애인분들도 그 정성을 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커리큘럼에 발성 발음은 없어요. 오로지 국어 공부에 음악 공부. 편안한 목소리 얼굴이라고. 내 목소리도 어느 정도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듣는 분들이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구나. 현재 내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고칠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술 공부라고 해서 이제 감정 그거를 이제 저는 국영수처럼 국어, 음악, 미술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기본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체계적인 네. 공부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장영재 대표는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물들을 만나보는 2024 장애인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책 읽는 사람들의 장영재 대표였고요.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올림픽 기념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친선대사 펜싱 선수 박상영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는 한마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순간 초록우산과 후원자분들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펜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15살의 대훈이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 살며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게 운동을 이어온 대훈이. 하지만 엄마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며 고민은 커져만 가는데요. 최근 펜싱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대견한 대훈이가 현실의 벽으로 인해 재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응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훈이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이번 주는 올림픽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에 경남 양산의 기온이 39.3도, 서울은 34.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많은 지역이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과 강릉, 전주 27도, 부산 28도, 제주 29도 등이 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광주 35도, 대구 36도 등으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벽과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전망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시원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이 30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 안팎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남부지방에,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충청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다큐멘터리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올림픽 경기 중계 이후 KBS 9시 뉴스를 KBS 1TV와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3명의 선수, 임시현, 전은영, 남수현까지 3명의 선수가 모두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와, 남수현 선수 진짜 평균 기록 지금 16명 올랐던 선수 중에서 평균 기록 제일 높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지금 8강 여기 이 경기에서도요 굉장히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 4강전 준결승 경기 남수현 선수는 이제 잠시 뒤에 이곳 개최국 프랑스의 리사 마르베랭 선수와 준결승 경기를 치르겠고요. 우리나라의 전은영은 임시현 선수와 준결승을 치르겠습니다. 은메달은 일단 대한민국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확보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3.4m까지 올라갔다가 화살이 떨어집니다. 최대 높이가 3.4m, 그만큼 이제 바람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곳 앵말리드에서 치러지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오늘은 여자 개인전 16강부터 오전에, 현지 시각 오전에 시작해서 이제 금메달 결정전까지 쭉 치러지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는 4경기입니다. 준결승 2경기와 동메달 결정전 1경기, 그리고 금메달 결정전 1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은 4명의 선수가 모두 준결승에 3명의 선수가 모두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이제 경기 마치고 옆에 연습장에서 다시 이게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개인전이다 보니까요, 본인의 준비했던 모든 기량들을 후회 없이 다 펼칠 수 있도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잠시 뒤에는 이제 준결승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준결승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임시현 선수와 전은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전은영 선수가 그리고 임시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보배 해설위원은 좀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리우올림픽 때 장혜진 선수와 4강에 만났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만감이 많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요. 그렇습니다. 자, 임시현 선수와 전은영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대결이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날 상대를 만난 것도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 개인전이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마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임시현 선수입니다. 2003년생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강원도 강릉 출생입니다. 강릉 노암초, 원주 북원여중, 그리고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전운영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전운영 선수 1994년생입니다. 인천광역시청 소속 인천 출생입니다. 인천여중 119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대표 선발전 2위로 이곳 파리에 왔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1위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이미 2개의 금메달이 있습니다. 전운영 선수는 금메달 1개가 있습니다. 단체전 때는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의지를 모아서 금메달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개인전의 시간입니다. 네, 정말 지도자도 뭐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기 때문에요. 네, 이럴 때 지도자의 그 표정 하나, 말 한마디도 참 조심스럽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뒤에 김문정 코치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네. 여자 대표팀 감독 양창훈 감독과 여자 대표팀 코치 김문정 코치가 뒤에서 각각의 선수들을 이제 응원하고 또 독려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냉정해질 때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승리를 위해서 그 의지를 또 불태우는 시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명의 선수 전운영과 임시현과 전운영 선수 준결승전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결승은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대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현 선수가 현재 준결승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수현 선수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임시현과 전운영과 임시현의 준결승 경기입니다. 이기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임시현 선수가 먼저 쏩니다. 전운영도 10점. 네, 같은 10점이네요. 텐텐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은 다소 약간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점점 경기가 거듭되면서 9점 10시 방향. 네, 같은 팀끼리 붙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는데요. 전운영 9점이네요. 9점입니다. 같이 갑니다. 임시현도 10점 9점, 전운영도 10점 9점. 임시현 92장 박동수 9점을 쏘았습니다. 28점 이어서 전운영입니다. 10점을 쏘면 이번 세트를 따내는 전운영. 10점을 쏘면 9점이에요. 9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하나를 비겼습니다. 나누면. 네. 예. 이러면 승점 합계 1대1로 비깁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우리 선수 지금은 첫 세트니까 서로 긴장감을 갖고 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세트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 선수하고 붙었다고 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명의 선수가요. 이번 시즌 월드컵 2차 대회 예천에서 경상북도 예천에서 치러졌는데 그때도 결승전에서 2명의 선수가 만났었습니다. 네, 그때도 만났었는데 그때 임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네. 전운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임시현 선수가 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대결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임시현 선수가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고 지면 배운다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 오늘 이 경기도 두 선수가 그런 경기, 좀 편안하게 경기, 물론 편안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후회 없는 경기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붙는 걸 정말 피하고 싶을 정도로 싫은 그런 경기인데요. 9점이네요. 9점 임시현. 이어서 전운영. 역시 9점입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임시현. 심박수는 98. 8점입니다. 8점을 쏘았습니다. 네. 7시 방향의 8점. 네, 너무 슈팅 순간에 힘을 풀어버리면 안 되죠. 전운영 신중하게 앵커링. 10점입니다. 10점 전운영이 1점 앞서갑니다. 자, 20점이
승부의 줄을 어떻게 당길지 2점 앞서고 있는 전운영입니다. 임시현 9점 쏘았습니다. 26점 맞췄고요. 여기에서 전운영 선수는 8점 이상을 쏘면 이번 세트 이깁니다. 8점 이상 전운영. 그대로 2초 10점 쏘았습니다. 9점 10점 10점. 전운영 선수가 이번 2세트 승리를 하면서 전운영 선수가 승점 합계 3대1로 앞서갑니다. 네, 지금 전운용 선수는 경기를 잘 지금 집중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저기 임시현 선수는요, 조금은 화살이 좀 퍼지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좀 기술이 아직은 확실하게 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전우영 선수가 16강까지 세트당 점수가 28.2점, 임시현 선수가 27.8점 살짝 적었었는데 임시현 선수가 이번 세트는 29대 26의 점수가 났습니다. 자, 임시현 선수와 전우영 선수의 이제 3세트 준결승 3세트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임시현 선수의 두 번째 화살이 약간 아쉬웠어요. 8점. 네, 맞습니다. 슈팅 순간에 힘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의 힘이 그만큼 덜 실려서 약하게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군요. 그러면서 5시, 7시 방향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고 있는 임시현이 먼저 쏘겠습니다. 3세트의 첫 번째 화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8점이에요. 8점으로 왔어요. 위로 떴습니다. 10시 방향.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전운영은 어떨까요? 흔들리지만 끝까지 잡아야 돼요. 9점이. 네, 9점 맞습니다. 9점입니다. 네. 5시 방향 9점. 임시현도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10점입니다. 10점 임시현. 전운영. 자신 있게 해야죠. 5초, 4초. 9점이네요. 9점 쏘았습니다. 이러면 18대 18 같아졌고 3세트 이제 마지막 화살입니다. 임시현. 임시현은 현재 승점 합계 3대 1로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 10점을 쏘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9점을 쏘았습니다. 27점으로 3세트를 마쳤습니다. 전운영은 현재 18점. 10점 쏘면 이기고 9점 쏘면 비깁니다. 9점입니다. 9점을 쏘았습니다. 이러면 비깁니다. 27대 27. 승점 합계 4대 2가 됐습니다. 전우영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네, 지금 1점씩 나눠 가지면서 아직도 전운영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이 두 세트는 어떻게 내가 이 경기를 다시 리드해 나가냐, 그리고 이 경기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내 골로 갖고 오느냐, 이 차이에서 승패가 갈릴 걸로 보였습니다. 예. 햇살이 다시 따가워졌습니다. 현재 파리 시각 오후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당히 좀 서늘했었는데 지금은 햇살이 따가워지는 이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물을 마시고 있고요. 이제 4세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점 합계는 전운영 선수가 4대 2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대결이어서 김호배 해설위원이 상당히 좀 난처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제 4세트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후회 없는 경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어떤 선수를 응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임시현입니다. 10점을 쏘았어요. 임시현이 오랜만에 10점입니다. 3세트의 두 번째 화살이 10점이었었고, 이어서 전운영입니다. 점 1점 차이. 임시현이 앞서갑니다. 앞서고 있는 임시현. 이번 세트 템포 찾아가야죠. 9점. 네. 2시 방향. 전운영 선수는 앞선 화살이 오른쪽 9점이었습니다.
바람을 유념해야겠죠. 심박수 86. 9점이네요. 9점. 네, 9.9예요. 선에 안 닿았죠. 네. 선에 닿았으면 10점인데 일단 9점으로 보겠습니다. 임시현 10점 쏘면 저 10점 이깁니다. 이번 세트 임시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29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은영 선수는 여기서 10점을 쏘아도 28점이거든요. 끝까지 전은영 8점 8시 방향의 8점이었습니다. 자, 승점 합계는 4대4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고 만약에 비기면 슈도프까지 갑니다. 전은영 선수 4대4 이기고 있었거든요. 4대2로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일단 4세트에 추격의 전기, 추격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5세트 3발의 화살로 결승행을 다투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맞붙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경기장에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표적과 나와의 경쟁. 맞습니다. 지금 서로의 상대의 그런 그 뭐랄까요, 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요. 한번 그 선수에 대한 시선이 뺏기기 시작하면은 네. 이 경기가 굉장히 집중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네,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로지 표적지와 나와의 마음만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자, 승점 합계 4대4에서 임시현 마지막 5세트의 첫 번째 화살입니다. 9점입니다. 이건 한 9.8점? 맞습니다. 한 네. 9.8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은영 10점을 쏘았습니다. 전은영 1점의 여유. 네, 탄력 있게 잘 떨어졌어요. 1점 리드하고 있는 전은영. 이제 임시현 5세트 두 번째 화살. 심박수 77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10점. 앞서서의 9점을 지워버리는 10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전은영 앞서서는 10점. 네, 마음과 관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89에서 9점. 9점 쏘았습니다. 9점, 10점, 10점, 9점. 이제 단 한 발의 화살. 5세트 마지막 세트 마지막 한 발의 화살 임시현. 10점 엑스텐 임시현. 여기서 전은영 선수도 10점을 쏘면 슈도프로 갑니다. 엑스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슈도프까지 가기 위해선 10점이 필요한 전은영. 8점 10시 방향으로 날렸어요. 네, 아마 그 심리적 부담감을 잘 못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대결에서 임시현 선수가 마지막 5세트 세 번째 화살을 엑스텐에 쏘아놓으면서 선수의 다정한 포항 그리고 지도자 두 명도 같이 호응을 합니다. 임시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임시현 선수가 초반에는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네. 손을 들어서 관중들의 응원과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초반에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점점점 그 자신의 페이스를 잘 찾아갔고요. 전은영 선수도 끝까지 자기의 기량 잘 유지하려고 집중을 잘 했습니다. 마지막 진짜 한 발까지도 모르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어떻게 5세트 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화살까지 똑같았고 9점, 10점, 10점, 9점. 마지막 이 세 번째 15번째 화살이 임시현 선수는 엑스텐, 전은영 선수는 8점이었습니다. 이 한 발의 화살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선수들은 이 한 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화살의 그 연습을 하거든요. 예. 이 한 발, 이 한순간을 위해서요. 자, 이 화살을 쏘고 나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온 정신을 여기에 집중해서 쏘아놓은 이 한 발의 화살, 이 한 발의 화살로 결승에 가는 선수, 금메달 결정전에 가는 선수와 동메달 결정전으로 가는 선수가 가려졌습니다. 전은영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그 마돈니로서 예선전 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는 사실 진짜 우리 그 전은영 선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지금 4강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네, 3차례전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너무나도 지금 긴장을 다시 늦춰서는 안 되고요. 전은영 선수도 단체전에서 참 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승전에서 10점을 얼마나 많이 쌀게요. 네. 그리고 임시현 선수가 이제 잠시 전에 화살의 궤적에서 나왔습니다만 30.29m 그러니까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덜 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시현과 전은영과 임시현의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임시현이 결승으로 가고 전은영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으로 갑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남수현 선수가 나옵니다. 남수현 선수의 상대는 이곳 개최국 프랑스의 리사 베르베랭 선수입니다. 관중들의 이 응원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장에는 내 자신과 관용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프랑스의 리사 베르베랑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수현 선수의 준결승 경기입니다. 프랑스의 관중도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응원단도 많습니다. 자, 리사 베르베랭 64강, 32강, 16강 그리고 8강이 정말 숨막히는 승부였어요. 네, 맞습니다. 8강에서 호이루 니사 그 선수와 인도네시아 그 슈트까지 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4강까지 올라온 리사 선수입니다. 이 남수현 선수 황금의 막내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올림픽 금메달이 있습니다. 여자 단체전 언니들과 합작해서 금메달을 따낸 대한민국의 남수현 선수입니다. 이제 개인전에서 임시현 선수가 먼저 결승전에 가 있기 때문에 임시현 선수와의 대결을 고대하면서 남수현 선수의 준결승 그 상대 프랑스 개최국 리사 베르베랭 선수입니다. 이 베르베랭 선수도 우리나라 출신 지도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력이 아주 급상승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예선도 굉장히 잘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본기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네. 4강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준결승 중계 방송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